안녕하세요. 수학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우입니다. 대체로 아이를 임신하면 육아서를 많이 보죠. 그리고서는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아,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태교는 어떻게 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의 사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에 다 껴맞추는 거예요. 몇 개월 되면 뭘 하고 몇 개월 되면 뭘 하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계속 그 상황에 아이를 맞추는 거죠. 어떤 특정 성공 모델에 아이를 맞추는 거예요. 영어는 또 어떻게 하고.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거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막 영어 오디오를 노출시킨다는 명목으로 막 들려줘요. 그리고 책 습관 들이겠다고 그래서 막 책을 막 읽어줘요. 갓난아기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리둥절한 일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도 소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익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맥락, 그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 그런 특성들을 계속 아이가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냥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계속 소음에 시달려 있는, 갓난아기 때부터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욕구라든지 그런 걸 잘 헤아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칼비테의 영재교육론에 보면은 몇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이들 뇌 발달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극은 모국어로서 어렸을 때는 충분하게 어른들의 말을 완전한 문장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아어를 전혀 쓰지 않고 더러운 거는 찢지, 떼끼, 쉬, 뭐 이런 유아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오늘 배고팠어? 뭐를 줄까? 느낌은 어떻고, 엄마는 오늘, 아빠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프고 너를 보고 싶었고 너를 사랑하고, 몸을 만지면서는 아유 뽀얗고 이쁘고, 표현들,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이가 계속 부모의 표정과 소리와 또 의미를 계속 상황에 따라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서 계속 소음을 들려준다, 눈을 마주보지도 않고 책을 막 읽어준다, 그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옹알이 했을 때도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부모가 되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느 정도는 대화가 소통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애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온전한 어른들의 말로 풍성한 문장과 단어들을 일상적인 거에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모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엄마의 소리를. 그러면 계속 그 소리를 다시 되뇌어 주고 이러면서 이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정확한 문장을, 어른들이 쓰는 단어들을 풍성하게 들려주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잘 그걸 응용하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는 1개월 동안은 한 단어, 2개월 동안은 두 단어, 그다음에 1년 만에는 기본적인 문장, 이형식 문장, 이런 방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읽어주고 그게 무슨 사랑도 아니고 자기 욕심이죠,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10분, 20분을 읽어줘도 괜찮은데, 책 읽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해주고 또 풍성하게 어휘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연령이 좀 되면은 이 한 문장, 한 단어를 굉장히 풍성하게 바꿔가면서 변형을 이뤄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줄기를 찾아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는 또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레코더처럼 그대로 그냥 녹음한 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책을 읽어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나중에 깨우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림책도 어떤 설에 의하면 너무 이제 이야기를, 그림이나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된 어떤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약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림책에 그림을 강조하고 이럴 필요는 또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전 생각해보면 그림책이 없어요. 칠드런스 북,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게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책은 다 어른들이 읽는 거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배우는 대화, 이런 것들로 이제 지혜를 얻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읽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많이 읽어줄 필요도 없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잠자리에서 한 2, 30분씩
또는 10분씩 읽어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각색을 하고 변형을 시키고 또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이끌고 새로운 어휘를 가르쳐주고 책의 틀에 벗어나라는 거죠. 책 틀에 아이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풍성한 대화를,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근차근 독서 습관이나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지, 어떤 환경을 주면 좋은지를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